네, 자 이재 선수의 앞 경기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대호 선수가 아주 무지하게 과감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이재 선수 자, 승리 멋지게 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타트로 첫 경기를 했었는데 연습실과 마찬가지로 긴장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오, 신기하네요. 다른 선수들은 경기 전에 보면 거의 막 눈이 좀 출혈이 돼 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잠도 못 자고 오늘 긴장 별로 안 되고 괜찮았었나요? 네, 요새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 그래 비타민 많이 사실 저희도 중계 잘하거든요. 저희도 그 집에서 중계하면 정말 잘해요. 네. 현장에 어머니가 잘 안 되는 건데 예. 저희도 비타민 먹으면 중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승원, 전영준, 김정민도요. 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멘트가 들었어요. 네. 네. 자, 원활과 투하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재 선수는 안정적인 특히 박대호의 일단 뚜러루, 닭공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했습니까? 그냥 일단 저는 이상한 날빌류를 생각했는데 이제 더블 커맨드인 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제 날빌류만 아니면은 이제 중장기전으로 갈 게 분명한 이런 빌드를 사용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내 스타일대로만 하면은 이길 것 같다라는 계산이 딱 나왔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준비해온 게 좀 중후반을 바라봤기 때문에 초반에만 잘 넘긴다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항상 이제 토스가 스타트에서 토스의 그 위력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본인 보기에 스타트 토스, 스타 1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스타트에서의 토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란으로서. 오늘 사실 이제 삼성 팀이 토스가 강한 팀이다 보니까 제가 스타1에서는 많이 못 이겼지만 스타트에서는 오늘 꼭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준비를 좋은 걸 해왔는데 못 만나서 조금 아쉽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토스는 스타 1보다 스타 2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네, 그게 더 좋죠.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이재호 선수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을 고생시키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브로더버에서는 좀 당한 게 있습니다만 자유의 날개에서 올해 군단의 심장에서는 이재호의 테란 토스를 잡는 그런 모습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끝으로 팬들께 한 말씀 하셔야죠. 오늘 기분 좋게 승리하셨는데. 일단 스타2 첫 경기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스타1 경기로 또 나가게 되는데 그때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상대가 바이오니를 하고 또 이렇게 드랍식 공격이 오고 어떻게 막는지 아주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이재호였어요. 첫 의료선 드랍이 떨어졌을 때 그거 막히는 순간 사실 거기서 경기는 거의 끝이 났었고 센터에서 병력이 바이오닉 병력이 뺄 수가 없었던 어차피 진 거였으니까 그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최대한 펼쳐서 한번 싸워봤는데 이재호 선수가 정말 경기를 잘 짜와서 짜임새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후반전 섹스가 1대0으로 후반은 공기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삼성전 자 두팀을 성병구의 스타트 슬램을 봐야겠네요. 네, 아직은 송병훈 선수가 경험이 가장 적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말이죠. 네, 그래도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분명히 봤었고 하지만 경기 이전에 봤더니 잠을 못 자고 왔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좀 많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처음 스타크래프트 데뷔할 때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좀 했습니다. 네, 약간 좀 피곤하다 그런 표정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참 고민들이 되게 많죠. 이제 병행 시즌이 되면서 스타 1도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 2도 잘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환경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참 많은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 송병구 하면은 이미 스타 1으로 증명이 돼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증명이 돼 있는 선수이니만큼 제대로만 스타 2에 적응만 한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운영면에서 탁월한 이런 능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이 드는 선수입니다. 네, 스타리그에서 100승 찍고 핸드 프린트까지 했는데요. 그 기대기들 이어가야 될 때고 자 이제 김명훈입니다. 와이가 두건 간에 하여튼 김명훈 앞에서 토스를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네, 그런 김명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팀의 김민철 선수가 프로토스전에서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졌었죠. 과연 김명훈 선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가장 기대되는 저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의 오늘 경기 또한 많은 기대 가지고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철이 기분 좋게 이겨주고 김명훈 이겨주고 그다음에 이재호가 다 1승 챙겨주고 이러면 완이나 투나 둘은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해서 최강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 준비 됐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WCS 구름항공입니다. 묻혀진 계곡이네요.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송병구 선수의 지정입니다. 송병구 첫 스타트.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지 뭐 티빙 스타디가 늘어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할 텐데 그러면서도 차분차분히 준비를 했겠죠. 네. 선수가 한 종목에 올인할 수 없다라는 측면은 뭐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연습을 준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그렇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행을 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경기력 저하, 그다음에 이제 경기력을 빠르게 이제 끌어올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즌이 지나면은 스타 2로 완전히 올인이 됐을 때 예, 그때는 정말 선수들이 잘할 것 같아요. 네, 송병구 윤용태 경기를 예상하셨나 보죠. 네. 네, 아쉽게도 좀 다른 매치업이지만 예. 이 두 명의 매치업도 아주 훌륭한 예. 최고의 선수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이 앞으로 써나갈 그런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전적뭐 전체적으로는 뭐다 그 스타 완 기준인데요. 네. 비슷하고 시즌 안에서는 송병구가 좀 앞섰습니다. 예. 그 세로 아니면은 대각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은 지금 정찰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스타 1에서나 스타 2에서나 프로토스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역시 앞마당을 먹고 출발을 하는 이런 식의 더블 빌드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일단은 정말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찰하고 네. 15살라 한번 해주면 요즘에는 뭐 14번째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김명훈 선수 역시 이러면서 3개, 2개의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무난한 운영을 일단은 선택하는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련서 짓고 상대방의 저글링이 들어올 때 광자포, 포토캐논 타이밍만 딱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위험 요소는 서로가 없습니다. 예. 재련소 멀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그가 16 일벌레에서 앞마당 쪽으로 일벌레를 보냈었는데 거기다가 파일런 견제를 했기 때문에 또 파일런 견제. 예, 이렇게 되면 양쪽, 네. 예, 양쪽 파일런 견제. 기지 3개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냥 3개 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6시 몇 개? 수정탑을 지어서 러시를 가기 좋은 맵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앙에 여기 중립 바위 있죠. 이런 중립 바위가 있을 좀 위에 중립 바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좀 다른 맵에 비해서 골치 아프고 와 이거 수정탑 2개나 들어가는 건 이거 보통 과감한 선택이 아닌데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송병구 아무튼 초반에 강하게 상대편 압박합니다. 네. 진짜 무지하게 긁어놔요.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수정탑을 상대방의 기지가 짓는 빌드가 상황에 따라서는 가난한 빌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수가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진에 증폭을 걸어서 탐사정을 찍어주게 되면 파일런, 수정탑이 잠깐 막히는 사이에도 이미 오히려 일꾼이 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상당히 송병구 선수가 강력한 투 수정탑 러시를 들어갔네요. 예, 투 수정탑 때문에 이제 저글링도 조금 더 나와서 계속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 거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초래했네요. 결국 이제 수정탑은 모두 다 파기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이제 저가 확장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서 뭔가 아주 그 정교하게 짜온 타이밍이 있다면 그 타이밍은 조금 이제 늦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이거 뭐 같습니다. 무조건 꼬인 거죠. 저렇게 2개나 박아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두 번째 멀티 지역으로 가는 지역이 동선이 멀 때는 이렇게 일꾼을 보내는 게 다른 맵들에 비해서 좀 까다롭거든요. 귀찮고. 네. 게다가 이렇게 일꾼만 생산하다가 상대방의 초반 뭐 4차관 앞마다 멀티 이후에 공일업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송병구 선수가 김명훈 선수가 준비해온 대로는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수정탑 러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어서는 반 정도 만들어졌고요. 양쪽으로 오버로드 대군주가 가고 있어요. 네. 다 봐야죠. 어느 정도 이제 테크가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관문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군주가 근처에 있다가 나중에 관문이 늘어날 때쯤 본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쑥 들어가 보겠죠. 네. 사실 그 전막 위냐 전막 위가 아니냐에 네. 따라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8시 동떨어지면 귀찮습니다. 수비하러 가거나 공격하러 갈 때요. 네. 일단 그러면서 뭐 여왕 계속 생산해주면서 부하장도 하나씩 다 맞춰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다음 테크트리죠. 요즘에 빠르게 불멸저러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 송병구 선수가 앞마당 지역의 탐사정이 일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쓰리가스가 급했습니다. 보통은 이러면 상대방의 우주 관문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이 되면 후반에 힘싸움 제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무난한 후반 싸움이 지금 펼쳐지기 직전이에요. 네. 우주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 네.
우주관문 완성시키면서 뭔가 이제 불사조를 통해서 대군주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일꾼도 좀 솎아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건데 뭐 스타 1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하네요. 커세어와 질럿으로 초반에 견제한 이후에 나중에 한방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공업 포격기로 갑니다. 예, 공호를 가네요. 일단 공허를 보통은 한 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불사조만 찍는 게 그게 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2기까지 찍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본진과 6시의 동선이 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중간 사이에 전막이 늘어나 있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플레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쵸, 일단은 영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대방의 동선이 멀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또 취소를 했고 네. 일단은 공허로 상대방의 대군주 2개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사조도 찍었습니다. 들고 때리는 게 가능해요, 공호는요. 네, 공허와 그다음에 불사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군주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여왕을 조금 더 찍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진화장 그다음에 포자 촉수 스타 1으로 말하자면 스포 콜로니를 건설을 해가면서 한동안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벌레까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후반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저그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 준비하고 전망은 완전히 연결되진 않았어요. 네, 일단 거의 연결 직전이라서 여왕을 한 개 더 생산해주면서 일단은 대공방어를 스타2는 히드라를 생산해서 대공방어를 하게 되면 이거 굉장한 손해예요. 요즘 흔하지 들어서는 않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막으면서 오히려 번식지 레어 단계 간 다음에 스파이어 둥지탑을 올라가는 게 일단 기본인데 일단은 뭐 타이밍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어지기 전에 여왕이 잡히면 큰일인데 네. 일단은 여왕 한 개 정도는 추가로 더 와서 이 지역을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럼 때리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드럼 때리기. 그래도 지킬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 포자 촉수 안전대 포자 네, 촉수. 여기서 수열! 퀸, 여왕 완전 영. 수연은 안 됐고요. 하나만 잡아줍니다. 네, 이제는 점막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점막이 없는 상태에서의 여왕은 기어다닙니다. 점막이 펼쳐져 있으면 일반 유닛처럼 빨라요. 나쁘지 않은 속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점막 위에서 저그 유닛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이동 스피드가 한 30%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점막 위에서 싸우느냐, 점막 위에서 싸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중계할 때 울트라 리스크가 점막 위에 있으면 스피드업 된 것 같은 효과로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김정민 뭐 울트라 스피드업이 어딨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경기를 지금 믿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말을 다 차려도 그 뒷말만 들으시면 네. 이게 좀 상처받잖아요. 자, 우리가 드럼 때리기 계속 갑니다. 네. 포자 촉수 움직이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네. 여왕 꽤 많이 잡았는데요. 예. 일단은 이거 여왕 한 개나 더 잡히면 생산 기반에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는 있어요. 그럼요. 네. 이 정도면 불사조가 할 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그 여왕이라는 것이 생산 기반 즉 펌핑을 통해서 애벌레를 확장을 해서 바로 일벌레를 찍거나 또 혹은 유닛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생산의 기반이기 때문에 여왕이 있고 없고 차이는 물량 생산 그리고 이제 확장 위주의 이런 그 플레이를 할 때는 좀 곤란해지죠. 자, 그리고 네. 3개 준비하면 이제 불멸자 하나하나 이제 파수기 이제 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송병호 선수는 연습 시에는 테란전을 굉장히 다른 동력전에 비해 더 잘한다,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 안정적이죠. 불사조로 상대방의 대군주와 여차하면 뭐 여왕, 일벌레까지만 욕심을 내주고 그러면서 거신까지 안전하게 가면서 이빌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기지 보면서 둥지 딱 타이밍만 보면 다른 거는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상대방이 이제는 감염충을 생산하는 체제를 받기 때문에 거신감에서 무난하게만 해도 딱히 불리할 게 없는 그런 흐름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구을 만들어진다는 건데 보였고요. 만들어졌죠 이미. 예, 트리플까지 가는데 한 번도 이제 저그가 바퀴가 뛰어온다거나 혹은 저글링이 뛰어온다거나 이러질 못했죠. 하나의 우주관문에서 나온 유닛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저그가 확장만 하고 유닛 생산을 전혀 못한 그리고 압박도 전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무조건 이제 이 생산 기반에다가 자원을 쓰면서 한 방을 조합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네, 근데 병력은 지금부터 뽑을 겁니다. 김명은 하나하나 네. 준비는 됐을 때 수비하면서요. 일단 가스도 8가스를 들어갔고 결국 이러면서 군락 단계를 지금 바로 눌러주는 거 좋습니다. 이미 언덕 위에 파수기의 만화 꽉 차 있죠. 이제 거신 나오고 있고 언덕 위에 광자포가 있는데 정면을 뚫는 전략을 쓰면은 소모전 형태가 의미가 없어요. 소모전 형태가 가능할 때는 건물이 막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복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바퀴가 충분할 때 이 정도 기본 전제 조건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군락 빨리 들어간 판단이 현재로서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동제탑 스파이어도 완성이 되고요. 물락 가면 스파이어 이오테크가 점점 더 위력이 세집니다. 네, 바로 그때 이제
프로토스가 한방 조합해서 빨리 이제 나올 만한 이런 시점에 굴락테크의 어떤 유닛들로 맞상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병우 선수는 자원 모이는 대로 무조건 차원 관문 위주로 많이 늘려서 거신과 함께 차원 관문에서 나온 그 유닛으로 한타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될. 그러니까 거신 2기쯤 됐을 때 이제 모임 파수기와 추적자 뭐 이런 걸로 한타를 먼저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러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12시에 추가 멀티를 하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하이브 굴락 체크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대 둥지탑을 가냐 가지 않냐 그걸 보고 이미 우주 가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경기하는 게 쉽거든요 사실. 네. 바로 이제 모선 준비만 해놓게 되면 후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내려간 다음에 거시 사정거리 곧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죠. 추가 멀티 지금 바로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예상 지역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김명훈이요. 예, 결국 이제 감염충 많이 생산을 해가면서 그 굴락 단계 이전에 프로토스가 자 거대 중지탑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일단은 한번 나온 병력으로 거신의 사정업 끝났고 2기가 더 나올 때 그때 한번 압박을 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체제가 거대 둥지탑 타이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리군주가 이건 상당히 아주 알맞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수비 포메이션이 좋고, 근데 그거 깨려면 무리군주예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네. 먼저 나오는 토스의 병력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무리군주예요. 네, 거신 2기 타이밍에 한 번쯤 압박을 와서 뭐 역장도 지금은 다수 준비가 돼 있겠다. 멀탄 군대를 감염총 필요하죠. 네, 날려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균한 대여사방 뿌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불사조가 계속 애를 먹이고 네. 있네요. 썬큼만 가지고는 안 돼. 썬큼만 가지고 병력 등장 왔죠. 예, 결국 가시촉수는 거신이 이런 식으로 쌓여버리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타락기로 이제 거신 견제를 해주면서 계속 이쪽 지역에서 버티고 그 다음에 거대 중지탑이 올라간 이후에 무리군주 이런 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토스는 이제 기사단 기록 보관소까지 건설을 해서 집정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러시아면서 확장 이거 예. 그냥 놔둘 겁니까? 추가 멀티까지 하고요. 네. 지금 자, 무리군주 타이밍에 병진 들어갔고요. 약간 피해줄 수 있습니다. 네. 원차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무리군주가 적고 무리군주 3개 나오고 있습니다. 진균이랑 대열선빵 떨어지면서 최대한 중단감 유리 데미지 깎아먹으면서 네, 버텨야 돼요. 진짜 골고루 들어가지고 막타를 쳐야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네. 이후 막타. 다시적수 이동해 온 거는 최선의 판단, 네. 최고의 판단. 서클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막타 쳐줄 여기서 전면. 네, 끊임없는 진균 좋아요.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신규들 시간을 더 벌어야 되고. 무리군주 나왔고요. 네, 타락기 거신 떨고야죠. 거신 떨고야죠. 네. 네, 감염 대란까지 뒷전면. 추적자가 지금 저 거신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앞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타락기를 전혀 상대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네. 거신을 뒤로 빼고 뒷전면을 해서 타락기만 따로 지금 잡으면서 뭔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거신 다 잡았고요. 예. 자, 챙겨 걸어놓고 막타. 막타칠. 무리군주가 지금은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시촉수와 감염충이 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걸로 지금은 한 타이밍 정도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울링들은 좀 뛰어다니면서 이 와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토스의 확장기지 12시, 쪽으로 12시. 예, 확장기지 쪽에 좀 그 빈집 견제를 한번 가주는 것도 좋아요. 네, 일단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게 그 가스를 소모를 다 한 상태에서 12시 추가 멀티 들어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력과 맞상대하면서 짜내면서 병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송병구 선수는 일단 모선 타이밍이 이 정도면 아주 늦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는 거 참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그 중간 과정, 시간 벌기 과정을 차원 공간기로 잡았습니다. 네. 7시 지역의 차원 공간기의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한 타이밍 벌어서 모선의 만화가 모일 때까지 저 무리군주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처음에 약간의 견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일벌레 다소 확장하고 그다음에 가시촉수로 시간 끌면서 감염충으로 거신 타이밍을 한번 버텨내는 이런 방법들은 되게 좀 능수능란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거신이 어느 정도 3기 정도 모였을 때 가시촉수 밭을 전혀 뚫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모선 준비하고 그다음에 집정관 준비해서 굴락 타이밍의 정글을 상대하는 이런 그 방법을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네.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병력 떨구고. 그러면서 광전사 네. 6개 네. 정도 소환을 해서 네. 이 그렇죠. 지역에 피해를 줘야 됩니다. 떨구고 소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데 감염 반응이 지금 빨라요. 네. 지금 이제 수비하는 대응이 굉장히 좀 빠르고요. 일단 정면적 때문에 이쪽에 진균 바로 뿌리고 저분이 달려와야 됩니다. 네. 네. 그
김병구 자원 잘 먹고 있습니다. 한진 쪽까지 확장 기제 밀렸어요. 네, 그리고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예, 저 지금은 차원 분광기를 어쨌든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감염된 테란까지 지금 또 생산을 해서 떨어뜨렸죠. 네. 무리군주가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견제는 소용이 없네요. 서로 최종태까지 갑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무리군주가 굉장히 느리죠. 네, 공중 유닛이지만 지상군보다 느립니다. 지상군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적의 발목을 잡고, 프로토스는 이렇게 되면 기동성, 모선과 차원 분광기가 스피드업 되는 순간 그 기동성을 따라가는 것이 현재 디자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찌감치 보일 때마다 진균머시가 아낌없이 뿌리면서 잡아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플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이너스톰까지 이제 마지막 모선 남으면 한 방 제대로 싸울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입니다. 그렇죠. 모선 나오게 되면은 모선 나오고 이제 뭐 집정까지 준비가 되면은 확실히 이거 뭐 가시촉수로 이쪽은 밭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어차피 지금은 무리군주 그러니까 굴락테크 유닛들을 다수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방에 대패를 했을 때 멀티가 몇 개가 있고 가스가 몇 개가 있든 무조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시촉수로 일단은 저렇게 범퍼 쳐놓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하장 하나 더 건설을 해놓은 이후에 상대방의 공격을 좀 받아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줄 이제 필요가 서로 다 있어요. 200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 200.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스타워먼만 봐오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그가 지상군으로 200 모아서 와 하고 가면 와 하고 다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상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꾼을 초반에 많이 생산해서 자원을 많이 먹은 다음 여왕 많이 그리고 무리군주 많이 그런 다음에 그 외에는 타락기 위주 아래는 감염충만 모여야 됩니다. 네. 그런 식의 조합이 되어야 프로토스 200병력과 싸울 수가 있는 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일꾼을 가시촉수와 바꿔주고 그 인구수를 무리군주로 바꿔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락 유닛들은 어쨌든 좀 비싸기 때문에 퀸이 계속 뒤쪽에서 수혈을 해주면서 전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 HP를 채워주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HP를 한 125 가량 채워주는 이런 즉각적인 수혈이 있기 때문에 비싸고 느린 이 굴락 유닛들을 굴락 유닛 특히나 이제 무리군주를 보호하는 데에서는 퀸만큼 좋은 유닛이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광전사를 버려주면서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고위기사 하이템퍼럴러만 만들어주고 집정관으로 계속 합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기 정도는 만화를 모아놓은 다음에 환류를 통해서 피드백, 상대방의 감염증을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네. 지금 움직이는. 예. 그리고 전막에 계속 덮어줘야 돼요. 상대편 앞까지 쳐는 3분의 HP도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선이 생산이 됐을 때 이제 그 모선 소용돌이로 상대방의 무리군주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안쪽으로 집정관이 같이 들어가서 태어날 때 같이 이제 소용돌이가 풀릴 때 같이 풀리면서 무리군주 밑에서 집정관이 찢어주는 거죠? 예, 쏘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프로토스는 반드시 지금은 해내야 자, 돼요. 다시 견뎌 준비. 차원 네. 건강기. 일단 200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 소환이 서로가 안 됩니다. 와우. 자, 모선 떴어요. 네. 한때는 거의 보기 어려웠던 모선 요즘 꼭 필수. 필요합니다. 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네. 프로토스의 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없앤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요. 예, 이거 뭐 설정상으로 봤을 때 행성을 하나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진 모선이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것 뽑다가는 행성이 초토화가 되죠.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참 각광받지 못하던 이런 유닛이었는데 요즘은 기술적인 어떤 재발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장기전 갔을 때 저그전 모선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김명훈 선수는 그러한 모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둥지탑 두 번째 게 금방 지어졌죠. 그러면서 공업, 방업, 네. 3-3업까지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프로토스가 싸워주지 않으니까 전방 늘리면서 예. 다시 촉수를 인구수 삼아서 유닛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 더하기 지금 뭐 17 더해서 싸우겠다는 건데 예. 대군주로 뿌린 다음에 네. 전진 라인 굴중 와 이러면서 여왕까지 몇 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이선 컬러시 네. 이런 비싼 거는 워스리는 나왔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네, 이제 건물러시. 네, 가시촉수도 분명히 하나의 유닛을 치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잡았어요. 지금 뿌려도 네, 진명 뿌리고 자, 지금 손 소용돌이. 잡고요. 네. 소용돌이 한 방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기 색소 맞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죠. 신경기도 지금 세를 되는 거거든요. 신경기 저것 뜻대로 움직여. 네, 신경기생충 걸려고 지금은 네. 감염충이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모두 다 잡혔고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싸우면 소용돌이 맞아도 괜찮아요. 앞전멸 이게 무리군주 막 잡죠. 소용돌이 맞아도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는 네. 겁니다. 이게 네. 김명훈 선수가 이 전장은 어차피 맞으면 어쩌죠? 자, 소용돌이 직접만만 돌아갔어요. 직접만만. 이거 김명훈 선수 무리군주가 안 돌아갔어요. 예. 뒤에
가축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 정말 상관없게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땅에 돌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맨 땅에 돌아가는 거는 저기로 이제 말하자면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군주가 와, 간명은 이거를 모선까지 나왔는데 결국 무리군주가 밀어내는 공생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썬큰을 버티면서 아래쪽 썬큰 가디언을 지켜주기 위해서 썬큰 가디언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서 지금은 순식간에 그 퀸이 튀어나오는 모습도 잠깐 보였었죠. 네. 사이닉스도 앞전면을 앞전면. 예, 앞전면을 감염증 버리고 추가가 필요합니다. 네. 감염증이 더 있어야 돼요. 추가로는 감염증이 나오는 게 필수고 무리군주 무리군주 지상 무리군주 싸움은 무리군주 왔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감염증 이거 보고 공격 맞아주면 싸운대요. 앞전면이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진짜. 앞에도 이거 그냥 네. 쭉쭉 밀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위에서 지금은 그냥 추적자가 몇 기가 있든 간에 네. 필요 없어요. 썬큰 더 전진 장관. 저건 더 전진 진짜 장관이네요. 네. 끝까지 가는 운영면에서 진짜 김명훈 선수는 뭔가 자신만의 탁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 광전사 변신수. 네, 갑자 광전사 별거 다 나옵니다. 네, 일단 정말 그 발상을 잘하는 것이 일단 이런 견제 좋습니다. 저그는 프로토스 200싸움을 할 때는 사실 어려워요, 지상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거의 250 돼야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일단 가시촉수를 이용한 대군주의 크리퍼 트리기 전망 만들기 이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중간에 어쨌든 뭐 상대방의 그 병력들을 유닛으로 상대를 해보려다가 그냥 유닛으로만 유닛의 양으로만 상대를 하려다가 거신에 무너지고 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중간에 가시촉수로 이런 식으로 전막 가시촉수로 한 타이밍을 버틴 이후에 무리군주 또 이제 뿌리로 갑니다. 네, 뿌리로 가는 거죠. 대군주가 이제 지상군을 적의 대지로 물들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썬큰으로 가시 촉수를 끝냅니다. 야, 이게 말 그대로 전진기지죠. 예, 기난가피까지 지금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을 뿌려주고요. 네. 예, 여기를 지금은 견제해주는 것은 좋으나 일단은 한방 싸움에서 한 번 졌기 때문에 무리군주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역은 그냥 공생충 천지가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러다 보여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기지가 가시촉수로 허리를 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선이 나오고 있는 연결체 지금 넥서스가 깨지게 되면 진짜 답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겠네요, 모선. 그래도 자, 모선 나오기를 못 찍던 건데 썬큰으로 맞아 죽겠는데요. 나오면 네. 뭐합니까 바로. 자, 모선 나오긴 나왔어요. 모두 살리긴 살렸어요. 네. 병력이 너무 적습니다. 네. 지상군이 너무 초라해요. 네. 스톰은 좋습니다. 싸움은 좋아요. 좋아요. 저게 이펙트만큼 데미지가 안 들어가겠어. 뒤에서는 거듭면서 다락기 모선 땡큐 모선 병력이 지켜주지 않는 모선은 별거 아니거든요. 네, 왼쪽 오른쪽 지금 이동하면서 가시촉수와 함께 멀티는 그냥 계속 초토화 네. 게다가 타락까지 지금 걸었죠. 타락까지. 아이고 한참 기다린 모선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무리군주의 밥입니다. 네. 무리군주의 한 끼 식사거리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의 추적자입니다. 한식 그대로 어택 찍고, 멀티가 지금 뭐 밀리고 있어도 상관이 크게 없는 이미 이 지상군을 잡아낼 만한 자원이 송병훈 선수에게는 없습니다. 네, 유니카운트 100 차이. 썬큰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리군주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네. 와우, 김명호. 문제인데 확실히 스타트 준비가 잘 됐습니다. 2대0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200싸움에서 저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드러났었고요. 반면에 송병우 선수는 타이밍을 좀 잡았다 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막히는 순간 전황은 이미 저그가 유리했었고 김명우는 그것을 굳힐 줄 압니다. 네,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끝까지 갔을 때의 시나리오가 확실히 김명우 선수 쪽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병우 선수가 뭔가 공식적인 타이밍, 그러니까 거신이 나왔을 때 상대방을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난관에 부딪혔고 난관에 부딪힌 이후에 모선을 뽑기는 했습니다만은 김명우 선수의 그 이후의 대처에 자신의 대처가 제대로 먹히진 않았어요. 네. 자, 모선 직전 12시 멀티 먹고 전진할 때까지 송병호 괜찮은데 했는데 거기다 또 200싸움의 노하우가 발휘됐습니다. 공격적에서요. 네, 타이밍러시가 막히는 그 순간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테크트리의 느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김명훈 선수의 멋진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역시나 장기전을 갈 때의 깔끔한 운영은 역시나 웅진저그답습니다. 웅진저그 중에서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김명훈 선수 다 와요. 네. 자, 웅진을 태어난 이제의 안정적인 면모, 웅진의 저그 김명호 진짜 운영이 빛났습니다. 자, 이래서 전반전은 2대1로 삼성이 이겼습니다. 후반전은 2대0으로 웅진이 이기면서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자, 과연 에이스 결정전 어떤 선수가 나와서 자, 팀의 연승을 노리는 김대현 대결이군요. 에이스도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삼성전자 칸도 그렇고 웅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기세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이런 그 차원에서 에이스 결정전 이기면서 연승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에이스 결정전 WCS 오하라에서 펼쳐지는 에이스 결정전은 누구일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트스코어 전반전, 후반전 모두 1대1인 가운데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웅진은 이제 몇 경기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진짜 진작에 삼성전자 때문에 포스시즌을 가지 못해서 스타트를 빨리 준비하게 됐고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고마운 팀인데요.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이런 말 했다 큰일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예, 그만큼 지금까지의 각 팀들의 스타트 실력으로 보면 아무래도 연습을 오래 한 팀이 잘한다. 많이 할수록 많이 한 것이 결국 드러난다. 좀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웅진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그 이해도 상대방이 후반을 갈 때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나 그리고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에이스 결정전 가기 전에 6세트에 나서는 선수들의 명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6세트 선수들이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수 있는 그 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6세트 구름왕구에서는 누가 출전을 준비했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왕구 바로 조기석과 윤용태. 야, 태프전 윤용태 우리 또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볼만 했었는데 아직 안 났네. 네. 좋죠, 근데 웅진 입장에서는. 예. 에이스 결정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전으로 가서 이 김명훈 선수가 프로토스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 경험이 상대 선수보다 확실히 좀 더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삼성전자와 웅진의 에이스 결정전. 그렇죠. 이렇게 가능 선수 엔트리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 허영무, 이영환, 김기현, 박대호, 송병구 그리고 조기석까지입니다. 네. 어떤 선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요즘에 분위기가 프로리그 내에서 정말 좋은 김기현 선수가 일단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제가 이제 김가을 감독의 생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스타2에 나오도 1승 찍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 중심으로 나올지 그리고 웅진은 김민철, 김효진, 신재욱, 이재호, 김명원, 윤용태까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신재욱 선수 전반전에 파이널 세트 좀 아직 기표인데 진짜 또 애결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웅진 스타즈 선수들이 좀 준비가 오래됐고 그리고 준비가 잘 됐고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이제 스타2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삼성전자 칸에 준비된 선수가 과연 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에이스 결정전 명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일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과 삼성의 에이스 결정전 7세트 명단 함께 만나보시죠. e스포츠의 중심원 게임넷과 함께합니다. SK 플래닛 스타트 프로 리그 시즌 2 자, 1라운드 삼성전자와 웅진의 에이스 결정전. 자, 먼저 삼성전자. 네. 자, 1승 지금 많이 김기현인가요? 신노현 선수가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가 위치는 김수현. 예. 역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스타2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유일하게 또 승리를 거뒀었던 테란이었고 또 그리고 실력적으로 워낙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다시 한번 활용될 만한 이런 실력이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가장 잠시 후에 신현 선수의 경기 장면을 연습 장면 진짜 김정민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완전히 느껴진다면서요. 기본기가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운영 능력을 믿고 김가희 감독이 신임을 받고 있고요. 네, 직보 웅진은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아쉬웠던 경기를 했던 김민철 선수를 조심스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에 맞서 웅진은 이미 결정은 됐거든요. 자, 웅진의 신재욱 1승 한 발 있고요. 네. 김일인 윤용태가 나오네요. 네. 야, 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소문이 들리죠. 네, 프로토스 중에서는 이제 스타2를 연습하던 이런 선수들 중에서는 또 가장 또 최상급의 프로토스 실력을 가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김기현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윤용태는 스타가 완만 1승 거둔 바 있어요. 네, 그런 윤용태 선수가 스타트에서도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긴장이 좀 표정에 드러날 정도죠. 그렇지만 이런 긴장 선수들이 재미의 한 부분으로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기현 선수는 완투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유혁 선수가 S결정 나오면 조금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 선수 있었는데 스타트에서는 그런 면모를 좀 쇄신해서 S결정전 승리를 이끌어서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웅진의 S결정전 김기현과 윤혁태의 대결 내분 5하나. 자,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Try to recover but collide with each other.